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가끔 이제 유튜브를 찍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뉴스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교통도 10,000원이고 수도권 교통도 10,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원래 수도권은 서울하고 경기도는 전철이나 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운행을 해야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김포 전철 경전철을 내가 뉴스를 봤는데 일량 운행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량 운행입니다. 그러면 20m짜리 한 칸을 20m짜리입니다. 그러면 한 칸짜리를 두 개로 연결해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량 전철입니다. 일량 경전철이에요. 그러면은 정원이 350명. 그러니까 원래 한 칸에 160명이라고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탈 때 들어가다 보면은 이쪽 맨 끄트머리에 보면은 정원 1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칸이면은 320명 삐끼 못합니다. 그리고 전철이라는 게 가벼울 경, 번개전, 새꼽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철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 개념, 그러니까 상대 개념의 전철은 중전철, 그러니까 무거울 중, 번개전, 새꼽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지하철이고 중전철은 무거운 지하철이고 그래요. 중전철을 갖다가 본전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버스로 말하면은 시골에 15인승 골목길에 대형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솔길 이런 데 다니는 조그마한 이제 버스에 해당하는 것이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버스로 비교할 것 같으면 아주 대형 버스 45인승 이상 되는 큰 버스를 갖다가 이제 지하철에 비교하면은 중전철, 본전철이라고 합니다. 원래 경기도 김포 내가 전에 강화도를 거쳐서 운악산 저쪽에 가가지고 운악산 장어구 이런 먹을 때 가보니까 그때가 1995년도 이 정도 6년도 정도 되는데 한창 아파트를 많이 짓고 아주 김포 평야 지역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지금의 그때는 경전철이 아니라
중전철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이게 본전철이 들어가면은 그 10칸을 이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금의 그거 금방 그 10칸짜리 지하철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전철을 놓을 때 그 무거운 전철은 다닐 수 없게 그 선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10칸짜리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선로의 그 전차선이라든가 기타 선로의 중량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 수전 설비를 새로 개선을 해가지고 새로 그 선로 차선 이런 걸 새로 개선을 해가지고 뜯어 고쳐야 이제 그 10칸짜리 지하철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저기 10칸짜리 지하철이 달릴 수 있게 애당초에 건설을 했다면은 그 뭐 지금의 당장 10칸짜리를 거기에 투입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 전기가 들어오는 수전 시설이나 그다음에 땅바닥에 그 선로 이런 것이 지금의 10칸짜리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 없는 이제 선로나 수전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면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원래 그 사람들이 버스는 잘 안 타려고 그럽니다. 왜냐? 지하철이 제일 그 신속 정확합니다. 제가 이제 또 버스 타보고 여러 가지 타봤는데,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그 약속 시간을 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지하철은 정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버스는 어때요? 버스는 타고 가다 보면은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버스는 또 갑자기 무슨 저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차가 밀려가지고 도대체 1시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로 요건에 따라서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그 소지가 많은 것이 버스 길입니다. 지하철은 안 그렇잖아요. 지하철은 뭐 위에서 뭐 행사를 하든 말든 정시에 딱 갑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그 승객들은 지하철을 그래도 타는 게 최고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은 많고 그러게 됩니다. 압사사고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일정한 그 압력으로 그 압력의 강도, 그러니까 가슴을 누르는 일정한 그 한계에 도달하는 압력이 시간이 얼마 정도 강한 압력으로 가슴을 누르고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심정지가 옵니다. 내가 숨을 쉬려고 해도 이 자체적으로 스톱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또 그렇고,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내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그 전기 자전거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도 이제 큰 회사에서 전기 자전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전거 바퀴가 에어리스 타이어랍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전혀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갖다가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용차라든가 우리가 자동차는
2004년도부터 이제 에어리스 타이어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한 열흘씩 보름씩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으면은 타이어 바람이 빠져서 항상 어디 갈 때는 그 카시에다가 가지고 공기압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귀찮아요. 그리고 그 카센터도 싫어합니다. 카센터 이런데 무슨 고치러 오고 그래야 좋아하지. 공기압만 좀 봐주고 공기압을 좀 부족하면 넣어주세요. 이러면 거기 이제 단골 손님으로 자주 다니고 하면은 넣어주지만은 그거 좀 가서 부탁하기도 좀 꺼려요. 이제 에어리스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가 나오고 에어리스 자전거 타이어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기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공기가 전혀 안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한 몇 개월을 세워놔도 그 다이아 공기압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기압이 떨어지거나 그 타이어가 약간 주저앉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공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공기를 넣지 않는 타이어입니다. 앞으로 편합니다. 정말로.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오래 집에 갔다 오면 그 바람이 빠져가지고 다 빠져서 없잖아요. 그럼 자전거 포에 가서 바람을 넣잖아요. 그 에어리스 자전거 타이어, 에어리스 자동차 타이어 나온답니다. 2004년부터. 자전거는 올해부터 벌써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ABC 타이어라고 하는데 공기를 집어넣는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가 ABC 타이어라고 합니다. 거의 130년을 우리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편하겠어요. 일일이 그 집에서 출발하면은 바람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제 자동차 타이어도 이제 보고 한번 발로 탁탁 쳐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공기를 전혀 넣지 않는 에어리스입니다. 리스. 에어 공기 리스 없다. 에어리스 타이어가 이제 2004년부터 나온답니다. 거기에 이제 승차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 공기를 넣은 타이어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건 모르겠지만은 편하겠습니다. 정말로. 지하 주차장에 한 달 동안 세워놔도 공기는 안 빠져요. 이제는 공기가 없으니까 그대로입니다. 반영구적으로. 그냥 완전히 타이어가 오래 써가지고 이제 타이어가 이제 망가졌다 했을 때 타이어 자체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타이어 고무가 많이 따라가지고 될 때만 이제 갈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주 편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하철 주차장에 한 달이라든가 두 달 동안 세워놓으면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또 배터리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지하 주차장에다가 오래 세워놓으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배터리를 지하 주차장에 1년을 세워놔도 시동이 걸리지 방전이 되지 않는 배터리를 좀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자동차 타고 뭐 자전거도 타고 합니다만 그놈은 바람대로 다니려고 신경 씁니다. 공기압 때문에. 그놈은 내가 보기에는 사고도 덜 날 것 같아요. 그 공기압을 자동차 적정 공기압을 넣지 않고 다니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 때 그 수박 현상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에어리스 타이어도 그 공기압 그 자동차 타이어만큼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면은 정말로 완전히 그 자동차 바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게임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오늘 이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뭐 중국의 인구가 지금 14억인데 중국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아이를 둘만 낳으라 하다가 또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일가구 자녀 한 사람만 낳으라 이렇게까지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에는 중국에서도 아이를 낳아라 해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뭐 시골 같은 데는 빈집이 널널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은 인구 절벽이 전 세계로 다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벌써 나타났고 내가 중국에는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도 그렇다네요. 인구 절벽이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해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지고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인구가 줄면은 그 나라의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인구가 그 자립도에 가장 한 나라의 자립도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인구예요. 인구 자원이 많아야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그 나라의 경제 자립도가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은행은행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앞으로 뭐 무역을 하면서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할 때는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고 중국 돈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축통화가 오합지졸이 되고 흔들리고 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지금의 뭐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인구도 인구 절벽이 우리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인구 절벽이 전 세계로 이제 옵니다. 그래야 이제 환경이 이제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전 세계 그
경기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주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잠시 주춤하는 것이지 앞으로 인구 증가가 계속 계속 우리가 지나온 10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물가 인상은 뭐 또 물가 인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인구 증가의 징후가 되면은 전 세계의 그 모든 분야, 그 사계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모든 질서가 뒤범벅이 됐잖아요. 기축통화도 뭐 옛날에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가 무역을 할 때는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무역 결제 대금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지금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돈으로 결제하자. 그렇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가 전 세계가 오합지졸이 되고 완전히 질서가 없고 혼란만 가중된다. 지금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만 해도 어제 그저께만 해도 황사가 좀 심했는데 황사가 뭐 없어진다고 하더니 오늘 또 황사가 또 왔습니다. 그 황사가 옛날보다 자주 옵니다. 그 황사가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진다. 그건 뭐예요? 환경 파괴 때문에 그래요. 환경 파괴 때문에 전 세계의 황사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이게 여름에도 계속 황사가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그전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연탄을 떼고 공장을 돌리고 해가지고 그 황사가 생겼다고 하면은 지금에는 여름에도 그 난방 연료를 떼지 않고 그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그다음에 난방 연료 이런 거 떼지 않는 한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이 황사는 앞으로 여름에도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365일이 1년이잖아요. 365일에 거의 반절, 하루를 건너서 황사가 뿌옇게 나타나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자연재해입니다. 그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황사가 많이 생기면은 사람이 병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저기 일주일 동안에 두창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5명이가 더 발생해가지고 1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어저께 밥 먹으러 갈 때, 그 화장실이 지하철 옆에 있는 그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가다가 배가 아파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하철 같은 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참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 그 지하철 화장실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보려고 이렇게 보면은 양변기가 있고 또 한 개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하철에 가면은 옛날에 그 지하철에 지은 화장실은 지금의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새로 지은 화장실은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도 몇 개 설치하고 그래서 양변기 화장실도 설치하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도 설치하고 그렇게 세 종류를 설치합니다. 소변기 말고 대변기. 그래 지하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양변기 같은 데는 밀접한 접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바로 이제 내 앞에 사람이 두창에 걸린 사람이 거기 앉았다가 간다. 그 두창에 걸리면은 엉덩이도 부스럼이 나가지고 진물이 질질질질 흘러요. 그러니까 두창에 걸린 사람이 팔에만 피부염이 생기나요? 엉덩이도 생기고 옆구리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그 진물이 질질질 하고 나요. 그런 걸 갖다 두창에 걸린 사람이 지하철 양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은 줄을 섰다가 막바로 들어가서 앉잖아요. 그럼 찐득찐득합니다. 이게 나는 지금 두창에 안 걸렸는데도 급한데 어때요? 대변은 막 찔찔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 그거 앉으면은 찐득찐득한 게 있더라고요. 더러 청소를 해놨겠지만 거기 앉으면은 그 두창 걸린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하급속도로 많이 번져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수 공동 전염병이기 때문에 애완견 동물을 기르는 집들이 원숭이 두창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인수 공동 전염병이잖아요. 원숭이 두창이. 그래서 인수라는 게 사람 인자, 짐승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걸리고 동물한테도 걸리는 병을 갖다가 인수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인수 공동 전염병. 그러니까 사람인 동물수 공동으로 걸리는 병이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집에서 기르는데 강아지도 원숭이 두창에 걸려 있는 걸 귀엽다고 키스하고 혓바닥 날랑날랑 해가지고 헐잖아요. 그러면 밀접한 접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애완견을 기르잖아요. 애완견을 기르면은 정서상 상당히 좋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덜 수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들하고 사람같이 그렇게 100%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개하고도 어느 정도 같이 살면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서상 좋고 그런데
항상 개를 기르면서 목줄을 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잖아요.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균에 오염될 확률이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도 신발을 신겨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버섯 같은 거 짜가지고 양말을 개에 이제 신겨서 다니든지 그렇게 하면 질병 예방이 됩니다. 그 개들은 밖에 목줄을 하고 나면은 땅에 걸어 다니면서 그 주둥이 대고 여기다가 직접 냄새 맡아보고 저기다 직접 맡아보고 항상 발이 땅으로 다 닿잖아요. 그 사람이 화장실에 다니고 뭐하고 하던 게 걸어 다닐 때 전부 다 그 땅에 더러운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의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생길 때는 사실상 그 애완견 같은 거는 기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 애완견 때문에 그 두창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뷔페 식당 같은 데 갑니다. 뭐 전국에 뷔페 식당이 많잖아요. 그 텔레비 보니까 두창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수건도 같이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식기, 숟가락도 같이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아니, 식당에 가는데, 내가 먹던 숟가락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집어넣고 저 사람이 집어넣고, 뷔페 식당에 가면은 음식, 뷔페 식당에 가면은 또 그 음식을 이 쟁반에다가 담으려면은 이 찌개 있잖아요. 찌개를 갖다가 이렇게 담고 놔두고 이짠 또 담고 놔두고 그러면 계속 그 뷔페 식당 이용하는 사람은 그 찌개를 많이 100명이 온다 그러면 100명이 다 한 번씩 손을 갖다가 만져야 되잖아요. 그게 밀착 접촉이 아니나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뷔페 식당에 가니까 비닐 장갑을 이제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이제 오른쪽에다가 끼고 그 찌개를 이렇게 찌우면서 음식을 담으면은 뭐 두창이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먹는다 해도 밀착 접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데 사발이고 숟가락, 젓가락 그거 이제 한 번씩 먹고 해소해가지고 물에다 팔팔 끓이고 다시 소독을 해서 나오면 덜한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소독도 안 하고 팔팔 끓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깨끗이 주방 세조로 씻어가지고 다시 내온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밀접 접촉이 됩니다. 그래요. 그 지하철 화장실에도 상당히 내가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양변기를 안 쓰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이제 이래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에는 사람이 더 많이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양변기에 사람들이 양변기 화장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줄을 선 것도 양변기 화장실 앞에 줄이 제일 길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양변기는 그 두창이 또 심하게 번진다는데 그
두창이 걸린 사람이 양변기에 앉았다가 엉덩이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고름이 찔찔 나오는 게 그 양변기에 묻었을 텐데, 내가 바로 나오는데 들어가가지고 앉으면은 바로 뭐 키스하는 거나 밀접 접촉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아이고 나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이용을 하고 와야 되겠다. 재래식 화장실은 양변기가 없어요. 그냥 바지를 내리고 그냥 앉아서 대변을 봅니다. 옛날에 시골처럼. 그러니까 어디 접촉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래식 화장실 지하철 그 여기 가서 이제 이용을 하려고 이래 보니까 사람이 줄이 더 많이 서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런 걸 봤습니다, 내가. 뭐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고, 그렇지 뭐 항상 사용한다고 뭐 걸리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명이 지금에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걸려도 잠복기가 있잖아요. 걸려도 이제 이런데 막 부스럼 나가지고 아유 열이 나고 이러니 견딜 수 없다 했을 때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보건소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람 확진이 됐다고 그러지. 그게 이제 옮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잠복기 기간에도 어디 뭐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밀접 접촉이 됩니다. 자기가 걸린지 모르고 다니는데 모르잖아요. 완전히 그 보건소 가서 확진이 돼가지고 정부에 보고된 사람들은 집에서 이제 나오지 말고 완전히 그 치료가 될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명 삐끼 이제 지금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뭐 10명이라고 하지만은 또 걸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두창이 나타나지 않고 몸속에 병균만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한 10명이 지금 환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한 10배라고 하면은 한 100명 정도는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만일에 많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이고 저기 뭐야 저까지 그냥 달아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우스를 갖다가 하는데 마우스가 여기 저기 뭐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배터리가 딱 떨어져 나갔는데 제가 2개를 여기다가 해놓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마이크를 쓰는 거는 이게 마이크가 비싼 마이크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마이크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마이크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쪽에 있는데 엄청나게 비싼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또 하나 신청을 해놨어요. 슈어라고 그 미국 제품입니다. 제가 독일 제품도 이제 샀고 그 슈어 그 미국 그 마이크도 이제 샀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지만은 뭐니 해도 뭐 사람들이 그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 뭐 저기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몇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여러 가지 그 마이크를 자꾸 사봐야 음질이 거기입니다. 돈을 아끼려면은 크게 한 가지씩만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콘덴서 마이크면은 유명 제품의 몇백만 원짜리 콘덴서 마이크, 그 다음에 유명 메이커의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 그 다음에 핀 마이크도 비싼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슈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니 일본 제품 이런 거 이제도 비싸요. 그런 것도 사고 그래야 돼요. 가성비 좋다고 해가지고 5만 원, 6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저도 수없이 사놨습니다. 여기 매달아놓은 여기 이 매달아놓은 파란 거 있죠, 이게 핀 마이크입니다. 이게 핀 마이크 이런 거 가성비 좋다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써보고 좋다고 해서 거 들어가서 보고 샀는데 거기서 자꾸 좋다고 해가지고 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이크만 사는데도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천만 원 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 아주 비싼 마이크가 한 5m 정도 제가 이 파하고 이 마이크하고 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음질이 이렇게 깨끗이 나옵니다. 음질이 깨끗이 나와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도 종류가 크게 나누면은 콘덴서 마이크하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이크를 아주 좋은 거 사요. 돈 들인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있어요. 돈 조금 덜 들이려고 몇만 원짜리 여러 군데 사서 써봐야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중고 매매센터 들어가가지고 많이 샀더라고요. 보니까 중고 매매센터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정말로 똑바른 거, 비싼 거 하나 딱 사는 게 나아요. 콘덴서 마이크면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면 마이크, 그렇게 사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가 믹서 이런 걸 사야 음질이 좋아집니다. 우선 마이크가 최고로 좋은 거 사야 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도 좋아야 하지만은 첫째로 음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첫째 마이크입니다. 첫째 마이크고 두 번째가 케이블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그 다음에 이제 믹서라든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게 이제 가장 음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마이크예요. 핀 마이크든 스탠드 마이크든.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도 좋은 거 하나 사고 다이나믹 마이크도 하나 사고 핀 마이크도 다이나믹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 마이크도 있습니다. 48V를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면 돼요. 그리고 케이블을 좋은 거 사고. 연결하는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도 연결하는 게 좋아야지. 마이크는 좋은데 꽂은 케이블을 갖다가 연결하면은, 음질이 왜곡되고 음질을 잡아먹습니다. 좋은 걸 사야 돼요.
케이블 하나 사는 것도 비쌉니다. 거의 비싼 거는 몇십만 원대가 돼요. 그런 걸 사가지고 연결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좋은 걸 사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 음질이 깨끗이 나오잖아요. 음질이 깨끗하게 나오면은 자막 있잖아요. 자막도 거의 그 편집을 하지 않아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 녹음을 해가지고 자막을 봤습니다. 자막이 거의 98%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게 이제 발음을 만일에 정확하게 한다면은 100%가 됩니다. 거의. 그래요. 제가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자막을 보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음질이 좋은 마이크는 그 수음되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자막도 정확도가 높아진다. 거의 99%가 정확해요.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마이크는 꼬징을 갖다가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자막이 거의 한 50%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녹음해가지고 한번 내가 얘기하는 거 하고 자막이 나온 글씨하고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마이크가 좋지 않은 그 마이크를 갖다가 동영상을 녹음했을 때 그 자막이 한 50%가 다 틀립니다. 음질이 좋은 그 마이크는 거의 99%가 다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 보면은 음질을 어떻게 좋아하냐고 음향기기 전문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뭐 또 물어보고 뭐 하지만은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마이크부터 좋은 거 사라. 그 얘기 하잖아요. 마이크는 뭐 몇만 원짜리 사고 꽂은 마이크를 사고 다른 걸 연결해가지고 음질을 좋게 한다. 그 뭐 음질 좋게 하는 다이나마이트 연결해가지고 음질을 좋게 한다. 아니 마이크가 좋아야지 다이나마이트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마이크는 꽂은데 다이나마이트나 마이트 그 연결하는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연결한다고 음질이 좋아지겠어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돈 드릴 만큼 드려야 음질이 좋아져요. 그 돈의 가치를 합니다. 돈의 가치를 해요. 만일에 마이크 하나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그 마이크가 그 값만큼 그 기능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같은 거 큰 거 사가지고 이제 게인을 높이 해놓으면 이 방안 어디 가서도 얘기해도 아주 그 음질이 깨끗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이크를 여러 해가지고 핀 마이크를 다 꽂잖아요. 사람마다. 그 마이크 원래 아주 스탠드 마이크가 좋으면은 게인을 높여놓으면은 이 40평 아파트에서 여기저기 가서 얘기해도 근처에서 가까이 하는 것처럼 아주 음질이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가성비 좋고 음질이 최고다 이러면서 뭐 소개가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돈 몇 푼 안 들이고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마이크만 투자한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제 그 음질을 들어봐요. 그전하고 틀립니다. 제가 이제 음성이 좀 굵고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자들 목소리 같은 거 이제 아나운서 같은 여자들이 만일에 발음을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하면은 아주 명료하게 나와요. 그 핀 마이크도 콘덴서 마이크도 있고 그다음 핀 마이크라고 해서 다이나믹 마이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핀 마이크에도 다이나믹 무지향성 방향이 없이 모든 방향에서 다 수음이 되는 전 지향성이 있습니다. 또 단일 지향성도 있고 그런 거 봐가면서 이제 콘덴서 마이크도 그 핀 마이크도 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성비 좋은 그 핀 마이크나 그냥 일반 마이크를 사고 나중에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이크나 좋은 장비를 마련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돈 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처음부터 자기가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음질이 깨끗하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